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SG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주가 조작 세력 엄정 처벌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엄정 처벌하는지 우리가 행동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도 하면서 이제 법률사무소도 운영을 하니까 이제 부자인 고객들도 좀 알고 해서 그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은 그 의사들이 아름아름 이 아름아름 투자를 시작하게 됐대요. 그러니까는 누구냐 이제 뭐 주범이라고 불리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뭐죠? 이 사람, 이 라더견이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그 의사들에서부터 이게 약간씩 의사들 지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이.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뭐 10명이다.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가담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진짜 일부는 진짜 뭐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정말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아마 범죄의 공동 정범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아주 쉽게 이제 이게 과연 왜 사기가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왜 사기가 되냐면 결국은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사기는 누군가를 속여갖고 돈을 받아야 사기예요. 그쵸? 속여서 돈 뜯어내는 게 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럼 누구를 속여서 누가 누구를 속여서 무슨 돈을 뜯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누가 누구를 속여서 돈을 뜯어냈는지. 그럼 사기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기 뭐 사기 뭐 책임은 인정하지만은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 임창정 씨도 보이네요. 이분도 자기도 이제 피해자지 뭐 자기는 사기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다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고. 이게 폰지 사기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폰지 사기라는 게 결국 사람 이름이에요. 뭐 스폰지 그 스폰지가 아니고 폰지가 미국의 유명한 사기꾼 이름인데 이 사람이 사기쳤던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폰지 사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어 결국은 어떤 재산 이 주식이라고 해봐 이게 이 주식값이 오르면은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 주식값을 올려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누구나. 근데 어느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되게 좀 불안해한단 말이죠. 근데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주식값을 오를지 안 오를지 예측하지 말고 주식값을 그냥 내가 올리면 돼요. 주식값을 올리면 확실히 돈 벌잖아요. 그럼 주식값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주식을 비싸게 서로 사주는 거예요. 이 두 명이야. 두 명이면은 예컨대 뭐, 야, 너한테 주식 얼마에 팔아? 500원에 팔았어. 그 다음에, 야, 그래, 내가 다시 사줘. 700원에. 다시 사줘. 800원에. 점점 8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서로 다 짜고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럼 주식값이 오른단 말이야.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식이 오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나 돈 좀 벌어보자. 그리고 막 불나방처럼 막 덤벼들어요. 근데 어차피 폰지 사기의 끝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려보면 처음에 두 명이야. 이 두 명이면은 이 두 명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세 명이 돈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세 명을 넣어야지 이 세 명의 돈으로 이 두 명이 돈을 버는 거야. 이 세 명이 돈을 벌었어? 그럼 이 세 명도 주식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명을 모집해야 돼. 그럼 이 네 명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세 명을 살려줘. 그럼 이 네 명을 다 돈을 벌어주려면 다섯 명이 필요해. 다섯 명, 그 다음 여섯 명, 그 다음 일곱 명, 여덟 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의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놈이 앞에 놈 부자 만들어주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계속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지금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고 돈이 점점 마르고 있죠. 돈이 마르고 있으니까 이 뒤에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게 돼요? 여기서 말한 여기 보다 보면 또 사진 나오는데 이 대기업 회장들 뭐 누구냐 그 키움증권 회장 이런 사람들 여기 얼굴 좀 나오는데 이런 분들 이분들도 아마 이 키움증권 관련된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자기는 정말 사기친 적 없고 자기가 홀딱 다 팔았는데 하필 공교롭게 폭락하기 직전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 이런 거죠. 이게 더 이상 금리는 오르고 돈이 마르기 때문에 내 부양된 주가를 받쳐줄 누군가가 더 이상 없어. 그걸 눈치채는 거예요. 던져야겠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1500명 정도가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1500명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막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야,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약간 스물스물 내려가. 아, 빠지고 싶어. 그러면 전화해서 야, 나 주식 팔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주식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오를 텐데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거 올라요. 복구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내가 팔고 싶어도 거기서 안 팔아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비밀번호가 없는 거죠. 내가 핸드폰을 맡겼고 핸드폰을 맡기면 핸드폰 맡긴 채로 알아서 다 해. 그리고 내가 내 주식을 사는 것도 쟤네가 다 사고 파는 것도 쟤네가 다 사지. 내가 팔아달라고 한다고 팔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분들은 자기 떨어지기 전에 스멀스멀 문제가 생기네. 그 금리는 오르고 더 이상 받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500명이 앞으로 1500명을 대박나게 하려면 뒤에 15,000명이 누군가가 호구가 나타나야 되는데 쏘가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15,000명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 이제는 금리가 오르고 사람들이 돈을 아껴 쓰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나 팔아야겠는데? 근데 전화해봤더니 안 팔아주네? 이런 사람들은 근데 팔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팔았겠어요? 야, 내 비밀번호 뭐야? 라고 해서 이 아까 말한 그 라더견 대표라는 사람이 50명을 데리고 이 판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50명 중에 한 명한테인가 뭐 돈을 주고 그 50명한테 누군가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은 거죠. 그렇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라더견 밑에서 일했던 50명이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을 실행했던 그 사람들한테 야, 내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빨리 팔아줘. 해서 판 거죠. 이런 사람들은 판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아달라고 해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범죄 사기, 이 주가 조작 사기 범죄를 실행했던 그 핸드폰을 가지고 실행했던 사람들과 의사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돈을 미리 뺀 사람들 주가 조작 내부 정보를 그러니까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다는 걸 미리 알아서 이 사람들이 미리 팔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에요. 떨어질 걸 미리 알고 판 게 아니야. 이 사람이 팔아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걸 알고 판 게 아니고 팔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떨어진 거를 미리 내부 정보를 알고 팔았지. 너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어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파니까 떨어졌다니까. 떨어져서 판 게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못 팔았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판 사람들은 이 사기죄의 정범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람들이라고요. 의사 연락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연락을 했다는 점에 착안해가지고 혐의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미리 판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죠. 이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 대포폰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보시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칙이 딱 있죠. 이거 아니야.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맨날 이거 찾아놓으면 없어지고 찾아놓으면 없어지고 이거 맨날 그래요. 여기 찾아놨지.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하여 타인이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죄가 있어요.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제 LG U+나 SK텔레콤이에요.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 이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이용해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대요. 근데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잖아요. 어떻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어요? 이 라더견이라는 사람의 일당들이 그 증권회사랑 또는 은행이랑 통신하는 거를 위해서 제공을 했죠. 핸드폰을. 그럼 일단 전기통신망법 위반죄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예컨대 뭐 핸드폰을 갖고 유치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의도에 있는 시점이야. 여의도에 있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개통된 핸드폰이 예컨대 뭐 경기도 하남에서 기지국에서 잡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핸드폰을 남한테 사용하게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범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 어쨌든 입건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지를 확인을 하면 사실상 범죄 혐의를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아까 말한 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따지고 보면 지금 사람들이 야 이게 왜 사기가 되냐 아까 처음에 그거부터 말을 시작했잖아요.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속인 게 뭐냐는 거예요. 속인 건 여러분 딱 하나예요. 주가를 조작을 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500원에 팔게 그래 난 700원에 다시 되팔어 800원에 되팔어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서로 통정해서 허위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거야.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야. 가격을 올리는 조작을 하고 있어. 허위로 조작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마치 진정한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죠. 속여서 이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을 받았죠. 이 라더견 씨가. 입금을 받아서 그 돈에서 예컨대 50%를 성공보수로 가져왔거든요. 1억이 오르면 5천만 원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남을 속였죠. 조작해서 오르는 건데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처럼 속여서 돈 투자를 받아서 50%를 오른 금액의 50%를 자기가 가져갔다. 그럼 명백한 사기가 되죠. 분명한 사기가 되죠. 그러니까 1500명이 다들 여기 임창정 씨 여기 임창정 얼굴 있네요. 뭐 박혜경 씨도 가수도 얼굴 있네요. 나는 뭐 피해자다, 뭐 피해 호소인이다, 아니다, 너 사기꾼이다, 막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이 1500명이 지금 가담했는데 이 1500명 중에 여기 노홍철 씨 얼굴도 있네요. 누가 사기죄고 누가 사기죄의 피해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속였느냐 속았느냐. 속이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주가 조작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속인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오르는 줄로 알았어. 자연스럽게 오르는 걸로 안 사람들은 속은 거예요. 그러면 가짜로 조작해서 가격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던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아저씨, 키움증권 아저씨. 이 아저씨는 뭐 이 아저씨랑 제가 개인적인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미리 판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가짜로 조작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미리 판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수사 결과에서 더 드러나 있던 핵심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